대통령 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내 초접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내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게 됩니다. 깜깜이 선거가 이제 진행될 건데요. 대선 판세 그리고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 이슈, 첫 이슈는 이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와의 사실상 단일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운동화 끈을 다시 묶겠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박빙이기 때문에 일주일 남은 대선 판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원래 이제 그 통합과 분열의 공식, 통합된 쪽이 유리하고 아무래도 이제 통합되지 않은 쪽이 불리한 이런 이제 한국 정치의 경험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 예. 전 사실상의 단일화보다는 그냥 일단 후보 사퇴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예. 워낙 이제 김동연 후보가 지지율이 미미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나름대로 심리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네. 주로 이제 그 단일화가 됐건 사퇴가 됐건 그 연대의 그 고리가 정치 담론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27일 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얘기했는데 이제 어젠가 그저께 어제였나요? 어제였죠. 그 여러 가지 그 정치 얘기를 했어요. 그 분권형 대통령제, 예. 면책특권 폐지, 다당 연립제 그러면서 책임 총리 굉장히 그야말로 쏟아냈는데. 아무튼 그러한 그 주제들은 경청할 가치가 있죠. 네. 그러면서부터 의미가 있는데 단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워낙 김동연 후보의 지지율이 미미했기 때문에 게다가 양쪽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할 때를 결집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크게 전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예,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 사실은 김동연 후보가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헷갈리는 얘기죠. 저는 김동연 후보가 왜 대선에 출마했을까부터 좀 의문이었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물결, 새로운 기회의 나라, 기득권 깨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면 정말로 무슨 지지율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보관이 있다든가 네.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국민들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고요. 아무래도 헷갈린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특별히 폄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아니 지금 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 상당 부분 경제 정책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출마하면서 또 이제 청와대 사람들과 많이 싸웠다 얘기하지만 정말 본인의 뜻을 펼치기 어려웠다면 그때 그만뒀어야죠. 충분히 다 경제부총리 하고 나서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현 정부의 어떤 민주당 정부의 대척점에 서서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경쟁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신발끈 동여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에 정말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은 뭐냐? 예. 이재명 후보의 적극적인 구애라고 생각합니다. 네. 1대1 토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의를 보이고 예. 뭔가 존재감을 키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통합정부 구성을 하겠다, 통합위원회 구성을 해서 여야를 넘나들어서 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그 의지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역시 상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상징적인 것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 정치개혁 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DJ 때부터 얘기되어 온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DJ 때부터 JP 연합, DJP 연합 하면서부터 나왔던 그런 얘기들, 개헌 얘기, 내각제 얘기 또 여러 가지 참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도 갑자기 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거 선거용이죠. 그러나 물론 선거용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많은 공약들이 다 선거용으로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개혁 얘기도 정치교체 얘기도 사실은 선거가 아니었으면 나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용인 것은 맞는데 과연 그 공약을 선거 이후에도 실현할 의지와 진정성,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정권 교체 여론의 맞불로서 정치 교체를 계속 내세우고 있죠.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요.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모아서 힘을 합친다 이런 모델을 보여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 개혁의 방향이고 통합정부 모델이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리를 갖고 답사가 깨지는 것보다
이렇게 힘을 합하는 모습 이런 데서 저는 국민들이 희망을 발견할 것이라고 보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셨죠.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해야 정치는 미래가 있다. 지금 뭐 그렇게 김동연, 심지어는 뭐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다 끌어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표가 더 플러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고도 지는 경우에는 그 후에 오는 정체성 충돌과 혼란, 그 후유증을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던지는 순간, 막 던지는 순간, 아, 잡탕이구나, 급했구나. 네, 잡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상정, 안철수 후보로부터 시작해서 조원주 후보까지 좀 손을 내민 상황,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통합의 정치냐, 또 야당에서는 지금 정체성 혼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지금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모으자 그랬는데 예. 조원진 전 의원은 생각이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건 예. 큰 이제 문제는 아닌데 네네. 전 정말 이 통합 정부를 하려면요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포용해야 돼요. 예. 그게 진정한 통합이에요. 제가 어제 나온 여러 가지 담론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많이 하는데 네네. 단지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선거 앞두고 쏟아내는 것 같아서 조급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봅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통합을 얘기할 때는 상대가 나와 다르지만 그와 같이 껴안고 가는 것, 그게 포용 아니에요. 네. 그게 원래 민주주의라는 거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의 지금 양대 진영에 첨예한 그 극한적인 대결 진영 논리잖아요. 근데 제1야당을 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통합이 될까? 예.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정말로 진정한 통합을 하려면은 당장 지금 물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을 세우고 있는데 통합하자는 건 말은 안 되죠. 네. 근데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려면 제1야당과 우리는 이렇게 통합해 나가겠다. 예. 그런 진정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조원진 의원에게는 손을 내밀면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제1야당은 배제한다. 예. 그렇다면 이건 아주 정치학 원론적으로 볼 때 진정한 통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러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제1야당을 와의 배제하는 그거는 부분은 좀 전 통합과는 좀 거리가 있다. 네.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동현 교수님은요? 뭐 한마디로 반윤연대죠. 윤석열 빼고 다 모여라 뭐 이런 얘기니까 뭐 그 목적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고요. 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면 뭐 불법이나 뭐 아닌 그런 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홍준표 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 선거 때는 부직갱이 하나라도 같이 모이면 힘이 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문제인데 네. 그 지금 고리가 지금 정치 교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많은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양당 정치가 문제다라고 해서 다당제가 되어야 된다. 양당제는 악이고 다당제는 선이다. 그건 없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예. 양당 정치여서 문제는 아닌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당도 과거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당 상당 한 40여 석을 있었잖아요. 그 다당제였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다당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극단적인 좌우 세력이 함께 맞서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정치 행태가 문제지 정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걸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 교체에 사실 맞서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팀 유세를 통해서 정권 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유세 현장에서 나온 발언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권 5년이 그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전쟁광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국가안보관이 확실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돼요. 썩고 부패한 사람이 국민을 통합할 수 있습니까? 정치 개혁이라는 얘기도 선거 열을 앞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5년 동안 안 했고 선거운동 시작된 지가 벌써 몇 달인데 열을 앞두고 이런 소리 합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늘 외면하고 깔보다가 선거 때가 되면 또 표를 훔쳐와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을 공작과 세뇌와 기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모두 이제 윤석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선거 운동 후에 첫 원팀 유세였다라고 해요. 뭐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첫 원팀 유세 어떻게 보셨어요? 그 홍준표 의원은 뭐 벌써 합류를 했고, 예,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은 이제 얼마 전에 합류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직접 유세는 참여를 안 했었잖아요. 네. 이제 직접 이제 시각적으로 홍준표, 유승민 뭐 이런 분들 같이 한 거는 아무튼 이 보수 진영이 이제 뭐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뭉쳐서 과거 경선 때 치열하게 다퉜지만 뭔가 이제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뭉치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면에서는 예. 뭐 의미가 있죠. 뭐 여야 다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야말로 선거가 이제 6일, 7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완전히 결집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제는 뭐 부동층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수층이 총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도 결집하고 있고 진보도 결집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뭐 지지율 이제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40% 안쪽으로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넘어서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양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마지막 판에 갈수록 결국은 결집하는 상황이 되고요. 네. 누가 본인들이 지지하는 세력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느냐, 투표장으로. 예. 투표장에서 나에게 찍게 할 수 있냐가 제일 지금 관건인 거죠. 네네. 지금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예. 이재명 후보도 지금 뭐 40%대를 지금 대개 여론조사에서 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지금 43.1 예, 많이 상당히 좀 이렇게 결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예. 것이고 저도 최창렬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네. 저기에서 부동층, 중도층이라고 더 이상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네. 그야말로 결집할 만큼 결집했다. 예. 누가 이런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서 또 도장을 찍게 하느냐. 네. 이게 지금 관건인 거죠. 그런데요,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야권 단일화 카드 어떤 분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두 분한테 짧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전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사실은 무산됐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죠. 지금 그렇게 신뢰도 깨지고 네. 어제 나온 발언도 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 얘기는 서로 뭐 상당히 각이 많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안철수 후보가 회동 가능성을 물으니까 그쪽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뭐 중요한 어젠다를 얘기하자고 하면 또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얘기도 또 했어요. 정권 교체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이후에 또 부인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이제 거의 뭐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양쪽이 최대로 결집하다 보니까 이른바 뭐 중도 제3지대 이런 단어 자체가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안철수 후보도 정치라는 게 신뢰와 명분 두 개를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막연하게 무조건 완주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안 후보는 계속 정권 교체를 외쳐왔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잠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에 동조한 듯한 뭐 정치 교체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정권 교체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양쪽의 결집이 이제 점점 강화될수록 전 안 후보가 이번 주말쯤에 글쎄 뭐 그럴 가능성은 낮긴 낮은데 질문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보를 내려놓는다든지 단일화 효과 같은 걸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정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단일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라는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이 닫혔더라도 창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하셨죠. 창문은 있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다가 우세하다가 지금 박빙으로 접어든 게 단일화 갈등 이후거든요. 자꾸 단일화 가지고서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로해지고 꼭 저렇게 아니면 안 되나 이런 단일화 역풍 가능성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본인 스스로 정말 이젠 뭐 단일화 가지고 김동연 후보처럼 뭐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나 뭐 신발끈을 동여매겠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자꾸 그 말을 가지고 단일화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지지율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언론들이 있잖아요. 임명진 목사라든지 김동길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지를 철회하거나 단일화 무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 후보의 결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국민의당 내부의 의견도 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견이. 그냥 그분들은 앞으로 정치 진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런 대안 없이 그리고 특별한 명분도 별로 없잖아요. 완주라는 게 지금. 그렇다면 무조건 완주한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당 내부가. 아까 네. 임명진 목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게 예.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아마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대한 끈은 놓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사실상 단일화를 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다섯 엿새 정도 남았는데 단일화를 한다고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마지막이라도 아까 김동연 후보와도 상징적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예, 후보의 예. 그 연대가 그러면서 볼 때는 어쨌든 안 후보가 그렇게 마음을 결정한다면 후보를 만약 사퇴한다든지 그게 단일화 모양이 됐건 연대가 됐건 지지선을 하게 됐건 그건 뭐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예.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TV 토론 열리잖아요. 네. 지난번 토론 때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토론회 때도 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세요? 뭐 더 심해지겠죠. 더 예, 심해질 그렇죠. 거다? 예. 오늘 주제가 이제 뭐 사회하고 교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EBS에서 이제 그 교육 분야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공약이 많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한 생각이 많았거든요. 예. 그걸 모르지 않겠죠,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서 그걸 뭐 얘기하면서 전폭적으로 동의하겠다든가 함께하면 내가 뭐 실현하겠다든가 그런 쪽으로 아마 많이 더 구애하는 새정치 모습도 공약들 생각합니다. 당론으로 결정해 달라고 했을 때 네. 지난번 토론회 때요. 그 신호죠. 바로 그게. 그 다음 날 당론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바로 저는 그때 보면서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냈고 바로 그걸 받아가지고 네. 즉각 당론 채택하지 않습니까? 예. 당론이라는 게 무슨 뭐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법적 구속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오늘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 안 후보가 윤 후보를 대하는 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에요. 그렇군요.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만 네. 안 후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이건 거의 그 가능성이 없는 거고 네. 어느 정도 이제 태도를 좀 누그러뜨리면서 지난번 같은 경우 막 고개 흔들고 막 이랬잖아요. 상당히 적대적인 그렇죠. 모습이 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쨌든 토론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뭐 대장동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올 텐데 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떠한 수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가 주말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의 공격의 칼날이 누구를 향하는지, 누구를 향하는지, 또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관전 포인트 뭐로 보세요? 저도 그렇고 이제 어떤 정책의 교집합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정책에 겹치는 부분들이 누가 더 많느냐 그걸 그리고 어떤 후보들이 그걸 부각시키면서 당신과 나가 함께 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오늘은 무슨 뭐 대장동 얘기라든지 예. 무슨 뭐 다른 얘기 나올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거기서까지 다른 얘기 한다면 좀 그러니까 네. 교육 정책 같은 거 얘기할 때 이번엔 그런 게 전혀 부각이 안 됐어요. 사실은. 교육 문제 정책 같은 공약 거. 좀 보고 싶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공부해서 함께 네. 뭔가 교집합이 뭐가 있느냐, 겹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예. 이런 걸 누가 부각시키느냐 이것도 좀 관전 관전 포인트라고 포인트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뭐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요. 우리 두 분의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오늘까지 조사한 결과만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근까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만 볼게요. 뉴시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43.1, 윤석열 후보 46.3, 심상정 후보 1.3, 윤석열 후보 6.7, 안철수 후보 6.7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 1.9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4강 구도에서 오차 범위 냅니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저렇게 나오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6.7 정도 나왔네요. 네, 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석해 주세요. 오차범위 내잖아요. 오차범위 네. 내의 이 차이를 별로 차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예. 여론조사 상으로 볼 때. 네. 그리고 이런 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조사만 가지고 누가 더 우위에 있다 확고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전반적인 이제 상황을 좀 보면은 아까 말씀처럼 20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선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제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 있고 완전 딱 붙었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초박빙으로 간 네. 건데 네. 요즘도 다 거의 초박빙이고 오차범위 내인데 아무튼 초박빙인데 조금 우세 쪽에 여론조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인가 KSY가 한 거 이제 전화면접원 조사는 이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졌죠. 맞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예. 한 건데 또 하나는 윤 후보가 이겼는데 그건 오차범위 안에서 이겼고 KSY가 ARS. 같이 한 것 중에서 예. ARS는 윤 후보가 이겼고 전화면접원 조사는 이 후보가 이겼고 이런 거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론 박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만 윤 후보가 조금 앞선 여론조사가 많았어요. 네. 오늘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여론조사 이 오차범위 내란 말이에요.
근데 내일 최근 나온 네. 여론조사의 특징을 보면요.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기존에 본인들이 받았던 지지율보다 조금씩 다 높아진 것 같아요. 양쪽 결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바로 그거예요. 예. 이재명 후보도 약간 높아졌고 윤석열 후보도 약간 높아졌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조금 달랐죠. 윤석열 후보가 높아지면 이재명 떨어지고 네. 또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높아지면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예. 지금 둘 다 올랐단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 교수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완전히 지금 진영이 결집하고 있고 예. 더더구나 조금 전에 나온 거 하나 지금 바로 나오고 있죠. 밑에 네. 위에 보면 88.7%가 현재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88%는 거의 100%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자꾸 물어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할 사람들은 다 지지가 끝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분들을 이제 자기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서 네. 자기를 찍게 할 것인가 관건이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대폭 떨어졌잖아요. 예. 오차범위에서 훨씬 떨어져 이전보다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이른바 국민에 의한 단일화, 인위적인 단일화는 안 되더라도 나에게 몰아달라 표를 이런 쪽의 호소가 좀 통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양 진영은 지금 각 후보들은 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투표하러 나올 수 나오는 있도록 게 독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모레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3월 4일, 5일이요. 그래서 지금 각 후보들이 모레나 글피에 바로 투표장에 나와서 사전 투표를 독려할 것 같아요. 사전 투표율이 많이 높아질 것 같죠. 지난번에도 높았어요. 사전 투표 지난번 투표율이 한 28% 예, 그 정도 됐죠. 예. 2014년도 지방선거 때 도입되고 나서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진 추세예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꽤 높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예. 뭐 비호감 선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워낙 박빙호하다 보니까 저는 투표율이 높을 것 같고 사전 투표율 당연히 높을 것 같아요. 예. 뭐 보수 진보 과거에는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좀 진보 쪽이 유리하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 어쨌든 투표장에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같이 가서 투표를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진보 정당에서 유리하고 투표율이 좀 낮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했는데 최근엔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투표율과 어떤 정당이 유리하느냐는 별로 근거가 없다 그래요. 예, 여론조사 객관마다 그랬군요. 그렇고요. 문제는 이제 그 보수층에 이른바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사전 투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많은 거예요. 황교안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사전 투표 하지 마라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난 총선 때 무슨 뭐 부정투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게 사전 투표에서 특히 그렇다. 투표한 바꿔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나라 같은 선거관리 체제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양당 후보가 거의 어려운 모두 일이고. 당일날 투표하자, 사전 선거 투표일에 투표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예, 있고 예. 그런데 사전 투표도 하고 본 투표도 하는 그런 지지층과 사전 투표 거부하고 본 투표만 하겠다는 지지층과 누가 투표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뭐 자기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누가 유리 불리 떠나서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일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건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왜곡되고 잘못 아는 사실이다. 그 예.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직도 이제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TV 토론 유심히 지켜보시고 마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최창렬 영희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